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증모술하면 견인성 탈모가 생겨요 라는 문구, 오늘의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랭크의 음파원장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증모술을 하면서 견인성 탈모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궁금증을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말 뜻 그대로 모낭과 머리카락에 어떠한 외부의 힘이 주기적으로 가해져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탈모입니다. 모발의 개수가 감소하고 모발 간의 간격이 넓어지고 두께가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견인성 탈모는 일반적인 탈모와 발생하는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른 별개의 질환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견인성 탈모는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등 영향이 아닌 외부의 자극으로만 발생하며 치료 방법 또한 경구약, 주사, 물리치료로 효과를 볼 수 없고 모발 이식을 하거나 자연적인 치료로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탈모가 없는 일반인도 얼마든지 외부의 자극에 의해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고 견인성 탈모가 생겼다고 해서 원래 갖고 있었던 탈모가 심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증모술도 머리에 부하를 주는 거니까 견인성 탈모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자, 맞죠? 증모술, 붙임머리, 스티커 증모 모든 게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부하를 주는 것은 맞고요. 모자를 쓰거나 턱을 말거나 심지어는 기치를 하는 행동들도 외부의 자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 무조건 견인성 탈모가 생기는 건가요? 모낭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정한 부하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직업적으로 머리를 묶어야 하는 여성들, 따은 머리를 반복적으로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증모술은 모발에 어떤 정도의 부하를 주는 걸까요? 정말 증모술을 하면 견인성 탈모가 생기는 걸까요? 저희는 답을 찾기 위해 국내외 포탈과 논문 사이트에서 증모술이 견인성 탈모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었고, 견인성 탈모와 증모술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학적,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증모술 제품의 종류가 수십 가지이고 각 제품마다 무게도 시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실험을 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받은 현직 의사분도 이와 관련된 논문을 찾지 못하셨고 대신 JAAD라는 유명한 피부과 저널 문헌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해당 문헌은 익스텐션을 한 고객님이 시술 부위에 견인성 탈모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으며 증모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에 나오는 환자는 저희 블랭크유에서 사용하는 다발 증모가 아닌 스티커 증모나 가발 증모와 비슷한 제품을 사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결론으로는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증모술이 모발에 어느 정도의 부하를 주는지, 그 부하가 견인성 탈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증모는 블랭크유에서만 사용하는 다발이므로 타사 제품일 경우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증모술을 하면 견인성 탈모가 생긴다라는 의학적 입증을 하려면 N명의 사람이 몇 센티미터에 몇 그램의 증모술을 했을 때 유의하게 견인성 탈모가 생겼는지, 증모술을 하지 않은 분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 차이가 연구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의 증모 제품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사람마다 붙이는 길이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험에 사용된 모다발의 길이는 약 15cm이며 약 30개의 모발에 144수의 모다발을 연결하는 방식의 제품입니다. 이 모다발 6개를 올렸을 때 중량은 약 900mg이었습니다. 모다발 하나의 무게는 약 150mg입니다. 이것을 사람 모발 30모에 연결하게 되니 잇모 한 올에 부하되는 중량은 4.8mg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8mg은 어느 정도의 무게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증모술을 하지 않은 일반 사람의 모발 길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람의 모발 한 올의 무게는 15cm 기준 약 1mg입니다. 그럼 4.8mg이라는 중량은 사람 머리 72cm 한 가닥 정도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72cm는 긴 생머리 기준 허리 정도까지 내려오는 여성의 모발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증모술을 하면 머리 72cm를 기른 것과 비슷하다는 말인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 정도 머리 길이를 가진 여성을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들 중 몇 프로가 견인성 탈모가 생겼을까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누가 머리를 기르려고 할까요? 견인성 탈모는 국내 질병 코드에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나 의학적 입증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요지는 증모술을 하면 견인성 탈모가 절대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통계나 과학적인 증명은 어렵지만 증모술을 해서 견인성 탈모가 생긴다고 한다면 72cm의 기장의 모발을 가진 여성들 또한 견인성 탈모가 생긴다는 말인데,
이 결과값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4.8mg이라는 부하는 무조건 견인성 탈모가 생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무게라고 추측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견인성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 무게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증모술이 머리에 주는 부하를 계산했고, 이것이 무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증모술을 안 하시면 되고, 이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시면 시술을 받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 부분만 다뤄서 견인성 탈모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술 장면 보니까 꽤나 땡기던데? 탈모머리가 그걸 어떻게 버텨?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2달이나 머리가 묶여있는데 두피가 엄청 쪼이는 거 아니야? 견인성 탈모 당연한 거 아니야? 견인성 탈모에 대한 외국 논문 자료에 따르면 앞머리 탈모가 생긴 사람 중 평균 10년 4.5일 동안 포니테일을 한 사람일 확률이 70%였다고 합니다. 포니테일은 매번 같은 힘으로 모발을 당겨준다가 포인트죠. 10년이나 지속되게 같은 힘으로 당겼다는 말이고요. 증모술을 달 때 그리고 유지 기간 동안 얼마나 당겨지고 쪼여지길래 견인성 탈모와 연관성을 두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다발을 묶다 보면 당길 수 있습니다. 시술할 때만 당겨지지 금방 두피가 편안해집니다. 집에 갔는데 두피 트러블? 계속 당김이 있다? 잘못된 시술이거나 매듭 달린 거 계속 만지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시술 중에 당겨지거나 자꾸 만져져서 트러블이 생겼다 해도 딱 3일만 참아보세요.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증모술은 대부분이 시술 구간이 달려있는 공간이 아니고 얹혀져 있는 구간이라 잡아당기는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발은 가마 중심으로 모류라는 것이 있죠. 대부분 앞머리는 앞으로 떨어지는 모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반대 방향인 뒤로 잡아당겨서 계속 포니테일을 한다면 앞쪽에 견인성 탈모가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 증모술은 대부분 모류의 방향성대로 묶어내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얹혀져 있습니다. 그럼 시술하고 나서 당김은 전혀 없을까요? 자, 머리를 감습니다. 당길 수 있겠죠. 머리 말리거나 드라이 할 때 매듭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루 중에 30분 미만의 시간입니다. 그 정도의 당김이라도 수년간 반복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평균 60매듭 시술을 하는데 사용되는 머리카락은 1800모 미만입니다. 5만 모에 해당하는 머리카락 중에 2달에 한 번씩 같은 곳을 묶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달이 지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제거 안 하고 두시면 무게가 배로 증가할 수 있고요. 샴푸하고 말릴 때 손가락 걸림으로 더 세게 당겨질 수 있으니 견인성 탈모 걱정되시면 2달에 한 번씩 재시술 하시면 됩니다. 탈모 머리는 일반 머리와 달라. 가는 머리가 얼마나 약한데. 여기서 탈모 이야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탈모라는 것은 90% 이상 차지하는 게 남성 호르몬 탈모인데요. 4년에서 7년간 살아야 하는 모발의 성장 주기가 짧아집니다. 성장기가 끝나면 2, 3주의 퇴행기를 거쳐서 휴지기가 찾아옵니다. 휴지기에 들어오는 모발은 가는 모발이든 두꺼운 모발이든 작은 힘에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늘어서 뿌리가 약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휴지기가 되었을 때 빠진다는 겁니다. 증모술 하시고 재시술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 보면서 놀라지 마세요. 2달 동안 샴푸할 때 빠져나갔어야 했던 휴지기 모발들입니다. 그리고 제거 후에 모발 확인하세요. 증모술하고 머리 빠진 것 같으면 멈추시면 돼요. 모량이 확 줄어든 것 같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왜 남의 마케팅 용어에 흔들리시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 5년 전에 한올 증모술이 활발한 업체로부터 다발 증모술은 견인성 탈모가 있다 라며 공격을 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본 그 업체는 저희 다발보다도 더 큰 깃털 증모술을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미용을 20년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고객님들을 만났지만 발모광은 봤어도 견인성 탈모로 고민하신 분은 단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견인성 탈모에는 땡땡 한의원, 견인성 탈모에는 비오틴을 먹어라, 견인성 탈모 없는 증모술 등등 기승전 홍보입니다. 병원에 코드 번호도 없는 견인성 탈모인데 어떤 추측으로 매듭 증모술에는 견인성 탈모가 온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물론 모든 붙임머리 또는 증모술에 견인성 탈모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절한 길이, 적절한 모량, 그리고 뿌리 방향의 이해, 그에 따른 적절한 위치와 교체 시기 고려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고 시술도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 방법과 유지 기간을 잘 지켜주면서 두피 탈모 상태를 잘 체크해주는 디자이너를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발 증모술의 견인성 탈모를 주장하는 곳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고객님 머리예요. 증모 다발 때문에 다 뽑힌
뽑힌 거예요. 관리 잘하셨는데 2달도 안 된 모다발이 통째로 빠져서 그것들이 탈모를 가속화시킨다고요? 증모술을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나니 30가닥을 잡았던 모발들이 꽤나 많이 휴지기에 접어듭니다.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머리카락들이라고요. 그로 인해서 매듭을 잡고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그중 성장기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나 될까요? 거기에 붙어있던 모발이 다 뽑힌 건가요? 어떤 시술이든지 관리가 부주의하다면 부작용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탈모는 몇 년 사이면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 때문에 빠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탈모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발 이식 수술 후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모발 이식머리만 부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모술은 견인성 탈모가 생긴다에 포커스를 맞춰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술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부작용이 없는 시술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어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경험에서 나온 교과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머리카락이 다 달라서 너무 어려웠던 초급 디자이너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모질에도 패턴이 있고 나름의 데이터가 생기게 되죠. 가느다랗고 곱슬인 머리는 펌을 했을 때 어떤 데미지가 있고 붉은 모발인데 모발색이 밝으면 흰머리가 조금 일찍 생기고 이런 수많은 이론에서 배우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현장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같은 형태의 탈모로 방문한 고객님들 중에 A 고객님은 증모술을 계속 하셨고 B 고객님은 펌이나 커트만 하십니다. 5년 이상 방문을 주셨고요. 탈모의 진행 상태를 보아하니 매우 비슷한 형태로 모량이 줄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고객님들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증모술이 탈모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저는 현재까지 8,000건 이상의 시술을 했습니다. 전두부 전체를 시술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부분적으로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50%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술의 영역에만 모발이 줄지 않았고 탈모는 초기, 중기, 말기의 형태로 밀도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저희가 고객님들과 정말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수많은 모발 이식 후 고객님들을 만나왔는데요. 처음도 지금도 저는 의사의 허락을 받고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의 두피 컨디션을 알 수 없는 일이죠. 의사들도 각자의 견해는 다를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블랭크유에 오시는 고객님들은 이식 후 2, 3주 사이에 증모술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견인성 탈모에 영향이 있다면 비싼 비용으로 수술을 하고도 약물 복용도 계속해야 함에도 증모술을 허락하실까요?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영구 탈모로 이어질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멋진 삶을 꿈꿉니다. 그들에게 머리숱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크나큰 고민이었습니다. 다양한 논문을 조사하면서 증모술로 인한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탈모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미용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절대적으로 잡아야 하는 최소량의 모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랭스,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매듭법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